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한번 다뤄볼 거고요.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앞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간이 좀 지루하게 흘러가는 구간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어떤 게 좀 이슈가 돼서 떨어졌었냐면, 개파락했었냐면은 하락 물량으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락 물량이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지점에서는 조정을 보였던 두산로보틱스인데, 이때 당시에는 하락 물량과 보호예수 물량이 같이 풀리면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보였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상승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그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또 하락을 했던 건 개파락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확약 물량이 같이 풀리면서 악재가 겹쳐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꽤나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앞전에 쌍바닥을 이렇게 찍었던 두산로보틱스가 이렇게 갭으로 하락해서 추세를 이탈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로보틱스가 이게 어떤 구간을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잘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간이다라는 거는 여러 차례 좀 짚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처음에 상승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로 보통 절반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이게 허리라고 하는데, 종목에 있어서 허리가 부러지게 되면은 결국엔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인지를 하면서 매매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 다시 한번 돌아나갔던 구간을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구간이냐면 딱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절반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허리가 꺾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었던 이런 허리가 이제는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같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이 지금 그래서 이 상승분에 대한 절반 구간, 어떻게 보면 허리라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고 나서 큰 폭으로 봤을 때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구간이 또 허리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좀 연출됐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가 허리가 꺾이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 무적같이 보이던 주식들도 우리나라 주식은 대부분 이렇게 큰 시세가 나게 되면은 이후로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오버슈팅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주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죠? 이 신성델타테크도 처음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무섭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무섭게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디서 이 절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지가 연출되고 나서 땅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절반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던 요런 구간의 절반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이 구간이 꺾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거다라는 말씀인데, 121선도 겹쳐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보여줬었던 낙폭 흐름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때도 특징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바로 나왔죠. 121선에서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도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력이 많이 털어먹은 구간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따져도 절반 구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되돌려줄 만한 자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산로보틱스에게 있어서 이 절반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핫했던 필옵틱스라는 종목 알고 계시죠?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대부분의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정말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있었던 때는 이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 이때냐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준봉이 하나가 출현했죠. 꽉 찬 양봉이 출현하면서 이때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 절반 구간을 정확하게 돌려주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추세를 한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절반 구간에서 돌려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요 절반 구간에 또 절반 구간을 지금 지켜주는
이런 흐름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6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절반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구간에서 크게 보면은 쌍바닥을 다져야지만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뭐예요? 반도체 다음에 돌아오는 수급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가 지금은 AI랑 엮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자체만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AI가 엮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AI를 누구 머리통에다 심겠습니까, 여러분? 로봇의 머리통에다가 심어야지만이 이제는 이게 우리가 로봇을 실질적인 실생활에서 좀 체감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A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어떤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만질 수 있는 거는 로봇이다라는 얘기고, 우리의 실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가정용 로봇인 휴머노이드 봇이 있겠고,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는 협동 로봇이 있겠는데, 이 협동 로봇의 대장주 누굽니까? 두산 로보틱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섹터 순환매가 한번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유리기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최근에 핫했던 만큼 다시 한번 수급을 좀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적으로 자기들끼리만 해먹고 있는 게 정말 배 아픕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해외 증시 차트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2년 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어내면서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는데, 이 슈퍼사이클인 만큼 이런 어떤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반도체에서 AI로 갔다가 AI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로 갔다, 이게 지들끼리 그냥 주고받으면서 야 반도체 이 종목도 있다, 이 종목도 있다, 야 얘는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래,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디로 오지 못했어요? 로봇으로 오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빠진 거면은 제가 두산 로보틱스 그냥 다 팟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에서 수급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일단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MSCI 이슈가 8월에 있을 만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언제가 우리가 7월까지 해서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앞전에 MSCI가 좀 진행됐던 패턴 중에 제가 독특한 패턴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자 뭐냐면, 일단 독특한 패턴 보여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표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MSCI 편입일 기준, 그러니까 발표일 기준으로 한 달 전과 한 달 후를 주가를 비교하고 있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23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11월, 2024년 2월이 지금 적혀 있는데, 아시다시피 MSCI는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어떤 거요? 8월, 11월, 2월 이렇게 세 개를 지금 볼 건데, 자 보시다시피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패턴이냐면은, 발표일 한 달 전보다 발표일 당일날 주가가 올랐던 게 2023년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있었고, 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은, 두 종목이 하락을 하고 한 종목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24년도 2월 같은 경우엔 두 종목이 지금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뭐냐면, 이때는 세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한 종목이 하락을 했으니까 75% 정도가 상승하고 25%가 하락을 했죠. 이때는 지금 놓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66%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100% 하락을 했습니다. 점점 무슨 말씀이에요? 이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먼저 고점을 찍고 나중에 이게 떨어지다가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발표됐을 때는 정작 이렇게 조금만 반등 나오고 빠지는 케이스로,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판 놈이 승리자 방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편입됐던 한진칼부터 한번 사례를 놓고 볼 건데, 한진칼이 어떤 구간에서 고점을 찍었냐면은 이렇게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런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이런 구간에서 편입이 확정됐을 땐 재료 소멸로 쭉 쏘고 빠지면서 종가를 실질적으로 여기서 찍었기 때문에 고점은 여기라고 봐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계속적으로 흘러내렸는데, 그럼 고점이 언제냐면은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보시면 1월 11일 인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에코프로머티가 같은 기간 동안에 편입이 좀 됐었는데, 에코프로머티도 어떻게 진행이 됐죠? 주가가 다짜고짜 상장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디서 고점을 찍었어요?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요 구간이 딱 편입됐던 구간이죠.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이렇게 그 이후로 쭉 흘러내리면서 좀 진행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요, 이렇게 좀 에코프로도 진행이 됐는데, 자 보시다시피 요 구간에서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5월 중순에 발표를 하는데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으면서 MSCI 5월 불발로 인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8월 MSCI에 편입이 됐을 때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으면서 윗꼬리 운봉 발생하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이렇게 쭉 흘러내려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그러면 어떻게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8월 MSCI를 노리면서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상승한다라고 하면 크게 봤을 때는 뭐라고요? 이게 짝꿍댕이 쌍바닥 느낌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확약 물량도 일단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7월 중에 고점을 찍을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연기금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전에 연기금이 이렇게 미친 듯이 샀던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일대주주가 되려는 듯이 이렇게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준 게 연기금인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냐면 11월 1일부터 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인데요. 11월 1일이 언제냐면은 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면은 11월 1일 이날이죠. 이날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연기금이 미친듯이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연기금이 아무리 돈을 때려박아도 이렇게 주가가 딱 박스에 갇혀 있다가 요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하나가 출현하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싹 잡아먹는 싹 뛰어넘어서 시작해버리는 이런 캔들이 하나가 출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제가 요날 11월 16일날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 타점 안내를 한번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보내드렸냐면 51,300원 이하로 한번 매수해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추천 이유가 장대 양봉 기준봉 출현 이후로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상승 장악형 캔들이 최근에 출현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종가 부근에서 잡아가실 수 있도록 2시 43분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드렸냐면은 12월 21일 날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물량을 피해 가시자 확약 물량과 보유예수 물량은 좀 피해 가셔야겠다라고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해서 이 구간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두산 로보틱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두산 로보틱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자로 안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한 게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수는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종가 부근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종가 부근에서 슬쩍 매수를 해놓고 아침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앞전에 사놨는데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파는 방식으로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자로 이 2시 43분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2시 43분에 만약에 제가 영상을 촬영했다라고 하면요 이 영상이 게재되는 데는 1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영상을 20분짜리를 찍게 되면은 이 20분 동안에 걸쳐서 또 편집을 해야 되고 또 20분에 걸쳐서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영상이 게재되는 데는 최소 1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딱 여러분들이 틀었는데 3시 40분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시간외에서 매수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4674-9671번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두산 로보틱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으로 만약에 들어오실 분들은 두산에다가 1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끝났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안 끝났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잘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대응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손절 판단 같은 경우에도 문자로 좀 보내드릴 거고 이 로봇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분야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로봇입니다. 로봇. 무조건 해야 되라고 생각해서 삼성이 로봇에 급하게 좀 뛰어들면서 어디를 콕 집었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꼭 집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3.3조입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들고 있는 계열사 중에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가 올라가야 돼요? 최소 3배는 올라가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봇의 시대가 올 거고 기본적으로 로봇의 테마 순환매가 올 건데 지금 반도체랑 AI끼리 지들끼리 다 해먹는 와중에 지수가 꽤 많이 꺾이면서 다시 한번 눌리면 뭘 살려고 해요? 반도체를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 수급이 결국에 와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7월까지 해서 두산 로보틱스 상승 흐름이 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밥그릇 패턴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한번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돌아나가는 이런 밥그릇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드가 남아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산 로보틱스랑 포트에 같이 구성하셨으면 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봐드릴 건데, 최근에 이 피롭틱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미친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피롭틱스가 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37,000원대까지 270%가 상승한 배경에는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이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기판의 테마를 연 최초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포트에 구성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도 이 XR 관련 종목인데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G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 XR 관련 테마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만큼 다시 한번 이 테마가 돌아올 때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대시세가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와 봤고, 이렇게 군데군데 매집하는 적은 있는데 한 번도 대시세가 난 적이 없는 종목이고, 우리가 이렇게 뜬 자리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1년선 부근에서 잡아갈 수 있다 보니까 리스크는 짧게 가져가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요.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려보면,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